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중국 연예계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인 자오루스의 연예계 퇴출 위기설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보려고 합니다. 한때 중국 로맨스 드라마계의 절대적인 여왕이었던 자오루스가 갑자기 연예계에서 사라졌는데요. 단순한 휴식기가 아니라 정말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업계 내부에서는 이미 그녀의 복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자오루스가 어떻게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됐는지, 그리고 현재 그녀가 복귀를 위해 벌이고 있는 치열한 뒤편 이야기까지 모두 공개해 드릴게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오루스는 중국의 대표적인 로맨스 드라마 여배우입니다. 한국으로 치면 박보영이나 김고은 같은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달콤하고 사랑스러운 캐릭터를 전문으로 하는 배우로 유명했어요. 1997년생으로 올해 27세인 자오루스는 사실 연기를 전문적으로 배운 배우는 아니에요. 원래는 인터넷 스타로 시작해서 연예계에 입문한 케이스거든요. 하지만 타고난 연기 감각과 독특한 매력으로 단숨에 스타덤에 올랐죠. 자오루스의 대표작을 살펴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전청령에서는 귀여운 여주인공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요. 이 드라마는 중국에서만 조회수 30억을 돌파할 정도로 큰 성공을 거뒀어요. 성시에서는 더욱 성숙한 연기를 보여주면서 연기력까지 인정받았고, 별을 쫓는 너에게에서는 로맨틱 코미디의 새로운 경지를 보여줬죠. 옥루춘에서는 시대극에도 도전해서 연기 스펙트럼을 넓혔습니다. 자오루스의 팬덤 규모는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웨이보 팔로워 수만 해도 5천만 명을 넘었고, 그녀가 출연하는 드라마는 무조건 화제가 되었거든요. 특히 20대 초반 여성들 사이에서는 거의 아이돌 수준의 인기를 누렸어요. 그녀의 팬클럽 루이팡은 중국에서 가장 활발한 팬덤 중 하나였고, 자오루스가 광고한 제품들은 몇 시간 만에 품절되는 일이 다반사였어요. 이런 상업적 가치 때문에 수많은 브랜드들이 그녀를 모델로 기용하려고 줄을 섰죠. 자오루스가 연예계에서 자취를 감춘 건 올해 초부터였어요. 정확히는 작년 말부터 그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단순히 새로운 작품을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걸 사람들이 눈치채기 시작했죠. 첫 번째 신호는 SNS 활동이 급격히 줄어든 것이었어요. 평소에 팬들과 소통을 자주 하던 자오루스가 갑자기 조용해진 거죠. 웨이보 업데이트 주기가 일주일에 여러 번에서 한 달에 한 번으로 급격히 줄어들었어요. 두 번째는 각종 이벤트나 시상식에서 모습을 보기 어려워진 점이었고요. 평소라면 반드시 참석했을 주요 행사들에서 연달아 불참했어요. 세 번째는 새로운 작품 소식이 전혀 들리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여러 브랜드들과의 광고 계약이 조용히 해지되기 시작했다는 점이에요. 공식적으로는 계약 만료라고 발표했지만 업계에서는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특히 그녀가 대표 모델을 맡고 있던 몇몇 코스메틱 브랜드들이 새로운 모델을 영입하면서 자오루스와의 계약을 갱신하지 않았어요. 이는 분명히 이상한 신호였죠. 팬들은 처음에는 그냥 휴식을 취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자 팬카페나 웨이보에서는 걱정하는 글들이 계속 올라오기 시작했죠. 우리 언니 어디 간 거야? 이런 식의 글들이 엄청 많았어요. 일부 팬들은 그녀가 해외로 유학을 갔다는 추측을 하기도 했고, 또 다른 팬들은 비밀리에 큰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고 믿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들의 바람과는 달랐죠. 중국 연예계에는 소프트 블랙리스트라는 무서운 시스템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완전히 활동 금지는 아니지만 새로운 작품 출연이나 예능 프로그램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드 블랙리스트처럼 공식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지만 업계 내에서 암묵적으로 그 사람을 배제하는 거죠. 이게 더 무서운 이유는 언제 풀릴지도 모르고, 심지어 본인도 정확히 자신이 블랙리스트에 올랐는지 확실하게 알 수 없다는 점이에요. 소프트 블랙리스트에 오르는 이유는 다양해요. 정치적으로 민감한 발언을 했거나, 업계 내에서 신뢰를 잃었거나, 혹은 특정 세력과 갈등을 빚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져요. 때로는 개인적인 스캔들이나 도덕적 문제로 인해 블랙리스트에 오르기도 하고, 자오루스의 경우처럼 계약 위반 같은 프로페셔널하지 못한 행동 때문에 이런 상황에 처하기도 해요. 실제로 양잉, 그러니까 안젤라 베이비도 비슷한 상황을 겪었어요. 한때 중국 최고의 여배우 중 한 명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새로운 작품을 만나기 어려워졌죠.
루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고요. 아예 완전히 사라져버린 케이스죠. 이런 배우들은 기존에 촬영한 작품은 방영이 되지만 새로운 프로젝트에는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최근에는 장철환도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어요. 한때 최고의 인기를 누렸지만 현재는 새로운 작품을 찾기 어려운 상태죠. 이 시스템이 무서운 이유는 공식적인 발표가 없다는 점이에요. 그냥 암묵적으로 이 사람은 이제 쓰지 말자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거죠. 제작사들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런 배우를 쓰려고 하지 않고요. 특히 중국은 정부의 문화 정책이 강하기 때문에 한번 문제가 된 배우를 기용하는 것 자체가 제작사에게는 큰 리스크가 되어요. 그래서 제작사들이 더욱 조심스러워하는 거죠.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자오루스도 바로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해요. 그녀는 여전히 일부 온라인 순위나 인기 순위에는 이름이 올라가지만 주요 순위에서는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새로운 작품 제안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심지어 그녀의 소속사에서도 공개적으로 그녀를 밀어주지 않고 있다는 소문까지 있어요. 자오루스가 위기에 처한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연인 드라마 촬영 중단 사건이에요. 이 드라마는 꽤 큰 제작비가 투입된 프로젝트였는데 자오루스가 갑자기 촬영을 중단하겠다고 한 거예요. 이 드라마는 자오루스에게는 정말 중요한 작품이었어요. 기존의 달콤한 로맨스가 아닌 좀 더 성숙한 캐릭터를 연기할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제작사 측에서도 자오루스의 변신을 기대하고 있었죠. 공식적으로는 건강상의 이유로 촬영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어요. 자오루스 측에서는 과도한 스케줄로 인한 스트레스와 체력 저하를 이유로 들었죠. 하지만 업계에서는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더 좋은 조건의 다른 작품 제안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소문도 있었어요. 실제로 그 시기에 자오루스에게 몇 개의 큰 프로젝트 제안이 들어왔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촬영 현장에서 벌어진 일들이에요.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자오루스가 촬영 도중에 자주 지각을 하거나 대사를 제대로 외우지 않아서 촬영이 지연되는 일이 많았다고 해요. 특히 상대방 배우와의 케미 문제도 있었다고 하고요. 자오루스가 기존에 함께 작업했던 배우들과 다시 일하고 싶어 했는데 제작사에서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해요. 문제는 이로 인해 발생한 거액의 배상금이에요. 드라마 제작은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고 주연 배우가 갑자기 빠지면서 제작사는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됐거든요. 스케줄 재조정, 다른 배우 캐스팅, 이미 촬영한 부분 재촬영, 세트 유지비, 스태프들 인건비 등등. 손실 규모가 3억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약 600억 원에 달한다는 소문이 있어요. 제작사에서는 자오루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어요. 단순히 배상금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자오루스의 프로페셔널하지 못한 태도에 대한 업계 내경고 의미도 있었다고 해요. 자오루스 측에서는 건강 문제가 실제로 심각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심지어 의료진의 소견서까지 제출했다고 하는데 제작사 측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자오루스는 자신의 웨이보를 통해 건강 문제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내린 결정이라고 해명했어요. 하지만 이 해명이 오히려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죠. 팬들은 자오루스를 지지했지만 일반 대중들은 프로 의식이 부족하다, 계약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 는 비판을 했어요. 특히 동료 배우들 사이에서는 저런 식으로 일하면 안 된다, 는 반응이 많았다고 해요. 이 사건 이후로 다른 제작사들도 자오루스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기 시작했어요. 저 배우는 언제 또 문제를 일으킬지 모른다, 는 인식이 생긴 거죠. 이게 바로 소프트 블랙리스트의 시작점이 된 것 같아요. 특히 중국 드라마 제작사들은 스케줄이 매우 타이트하기 때문에 중간에 배우가 빠지면 엄청난 손실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런 위험 요소가 있는 배우는 아예 기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송주얼은 자오루스와 비슷한 나이대의 배우로 역시 로맨스 드라마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1998년생으로 자오루스보다 한 살 어리지만 두 배우는 사실상 같은 시장에서 경쟁하는 라이벌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송주얼도 처음에는 인터넷 스타로 시작해서 연예계에 입문한 케이스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송주얼이 자오루스보다 더 체계적으로 연기를 공부했다는 점이에요. 정식으로 연기 학원도 다니고 선배 배우들에게 조언도 많이 구했다고 해요. 초기에는 자오루스가 송주얼보다 훨씬 앞서 있었어요. 먼저 히트작을 낸 것도 자오루스였고 팬덤 규모도 자오루스가 더 컸죠. 송주얼은 자오루스의 뒤를 쫓아가는 입장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송주월이 점점 더 다양한 장르에 도전하면서 연기 스펙트럼을 넓혀갔거든요. 반면 자오루스는 비슷한 캐릭터만 계속 반복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송주월은 정말 전략적으로 작품을 선택했어요. 단순히 인기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연기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작품들을 골라서 출연했죠. 심지어 개런티가 적어도 좋은 작품이라면 기꺼이 출연했어요. 특히 송주월은 선배 배우들과의 협업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경험 많은 배우들과 함께 연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실력을 늘려간 거죠. 이런 부분에서 자오루스와는 확실히 차이가 났어요. 재미있는 건 송주월이 최근 성공적인 복귀를 했다는 점이에요. 한때 그녀도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현재는 다시 좋은 작품들을 연달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송주월의 최근작들은 모두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연기력도 늘었고 작품 선택 안목도 좋아졌다는 평가예요. 특히 업계에서는 송주월을 프로페셔널한 배우로 인정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자오루스의 위기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어요. 자신과 비슷한 포지션의 배우가 성공적으로 복귀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만 뒤처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더 안타까운 건 송주월이 자오루스가 원래 받을 예정이었던 작품들을 대신 맡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요. 제작사들이 자오루스 대신 송주월을 선택하고 있다는 거죠. 두 배우의 팬덤 사이에서도 경쟁이 치열해요. 송주월의 팬들은 우리 언니가 더 잘 나간다, 연기력도 더 좋다 며 자오루스를 견제하고, 자오루스 팬들은 곧 복귀할 거다, 원조가 누군지 알아라 며 맞서고 있죠. 특히 SNS에서는 두 팬덤 간의 설전이 거의 매일 벌어져요. 서로의 작품 성과를 비교하고 인기 순위를 두고 논쟁을 벌이죠. 이런 팬덤 간의 경쟁이 오히려 두 배우에게는 부담이 되기도 해요. 업계에서도 이 두 배우를 자주 비교해요. 연기력, 인기도, 상업성, 프로페셔널함 등등 모든 면에서 비교 대상이 되죠. 현재로서는 송주월이 더 유리한 상황이라는 평가가 대부분이에요. 특히 제작사들 사이에서는 송주월은 믿고 쓸 수 있는 배우라는 평가가 많아요. 반면 자오루스에 대해서는 재능은 있지만 불안정하다는 평가가 많죠.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자오루스가 현재 뒤에서 열심히 로비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해요. 여러 인맥을 동원해서 자신의 상황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죠. 특히 그녀의 소속사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요. 여러 제작사들과 미팅을 갖고 자오루스의 복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해요. 심지어 개런티를 대폭 낮춰서라도 작품을 따내려고 한다는 소문도 있어요. 자오루스는 현재 이미지 세탁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각종 자선 활동에 참여하고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들에 관심을 보이고 있죠. 최근에는 코로나19 방역 활동에 후원금을 기부했다는 소식도 있었고 환경보호 캠페인에도 참여했어요.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대중들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려고 하는 거죠. 최근에는 실리미디어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요. 자오루스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서 거의 강행군을 벌이고 있다는 얘기도 들려요. 이 프로젝트는 대형 로맨스 드라마인데 원래는 다른 배우가 캐스팅될 예정이었대요. 하지만 자오루스 측에서 강력하게 어필하면서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요. 더 놀라운 건 팬들을 이용해서 여론을 조작하려는 시도도 있다는 점이에요. 특정 남자 배우와의 합작설을 퍼뜨려서 마치 이미 캐스팅이 확정된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거죠. 실제로 몇 차례 자오루스 복귀작 확정 같은 가짜 뉴스가 SNS에 퍼진 적이 있어요. 하지만 해당 제작사에서는 이를 부인했고 오히려 이런 행동이 자오루스에게 악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어요. 더 복잡한 건 소속사와의 관계예요. 자오루스의 소속사에서도 그녀에 대한 투자를 계속할지 고민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요. 소속사 입장에서는 자오루스가 더 이상 수익을 내지 못한다면 과감하게 포기할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몇몇 업계 관계자들은 자오루스가 소속사를 옮기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해요. 새로운 환경에서 재출발을 하려는 의도인 것 같아요. 하지만 실제로는 해당 제작사에서 자오루스와의 협업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해요. 이런 상황에서 자오루스의 시도들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어요. 업계에서는 너무 급하게 복귀하려고 한다는 시각도 있거든요. 자오루스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연예계에서는 한번 잊혀지면 복귀하기가 정말 어려워지거든요. 특히 젊은 여배우들의 경우에는 더욱 그래요.
새로운 신인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고 대중들의 관심도 빠르게 다른 곳으로 옮겨가니까요. 자우루스 사건에 대한 동료 배우들의 반응은 복잡해요. 공개적으로는 아무도 그녀를 비판하지 않지만 사적으로는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요. 일부 선배 배우들은 젊은 배우들이 너무 쉽게 생각한다 며 우려를 표했고, 동년배 배우들은 남의 일이 아니다 라며 경각심을 갖고 있어요. 특히 비슷한 연령대의 여배우들은 자우루스의 상황을 보면서 자신들도 더욱 조심하게 됐다고 해요. 제작진들의 의견은 더욱 냉정해요. 한 드라마 제작자는 익명을 조건으로 자우루스는 분명히 재능이 있는 배우지만 프로페셔널함이 부족했다 고 말했어요. 또 다른 제작자는 중국 드라마 시장이 워낙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조금이라도 리스크가 있는 배우는 기용하기 어렵다 고 털어놨어요. 이런 분위기가 자우루스의 복귀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어요. 더 중요한 건 투자자들의 시각이에요. 중국 드라마는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의견이 매우 중요해요. 자우루스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는 현재 바닥 상태라고 해요. 한 투자사 관계자는 자우루스가 출연하는 프로젝트에는 당분간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런 분위기가 계속된다면 자우루스의 복귀는 정말 어려워질 것 같아요. 광고주들의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브랜드 이미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업들은 논란이 있는 연예인과의 협업을 꺼려해요. 자우루스의 경우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법적 분쟁이 있기 때문에 광고주들이 더욱 조심스러워하고 있어요. 한때 단단했던 자우루스의 팬덤도 분열되고 있어요. 여전히 그녀를 지지하는 팬들이 있는 반면 실망해서 떠나는 팬들도 많아요. 특히 루이팡이라고 불리는 자우루스의 팬클럽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어요. 일부는 끝까지 기다리자는 입장이고, 다른 일부는 다른 배우를 응원하자는 입장이에요. 언론의 관심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어요. 처음에는 자우루스의 소식이 나올 때마다 큰 화제가 됐지만 이제는 그런 파급력이 예전만 못해요. 이는 그녀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어요. 자우루스가 성공적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해요. 첫 번째는 현재 진행 중인 법적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업계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적절한 복귀작을 찾는 것인데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너무 큰 작품을 선택하면 부담이 되고 너무 작은 작품을 선택하면 임팩트가 부족하거든요. 중국 연예계에는 위기를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복귀한 사례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장태나이는 한때 큰 논란에 휩싸였지만 적절한 작품 선택과 꾸준한 노력으로 다시 인정받았어요. 또 다른 예로는 황샤오밍이 있어요. 그도 한때 연기력 논란과 각종 스캔들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좋은 작품들을 통해 다시 자신의 위치를 찾았죠. 자우루스에게도 몇 가지 유리한 요소들이 있어요. 첫째는 아직 젊다는 점이에요. 27세라는 나이는 여배우로서는 전성기이고 충분히 재기할 수 있는 나이예요. 둘째는 확실한 팬베이스가 있다는 점이에요. 비록 일부 팬들이 떠났지만 여전히 그녀를 지지하는 팬들이 많아요. 셋째는 검증된 연기력과 매력이 있다는 점이죠. 하지만 불리한 요소들도 만만치 않아요. 가장 큰 문제는 업계의 신뢰를 잃었다는 점이에요. 한번 신뢰를 잃으면 회복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두 번째는 경쟁자들이 너무 많다는 점이에요. 자우루스가 공백기를 갖는 동안 새로운 배우들이 계속 등장했고 기존 배우들도 더 좋은 작품들을 하고 있어요.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자우루스의 복귀 시나리오는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중소규모의 웹드라마나 영화로 조용히 복귀하는 것이에요. 위험 부담을 줄이면서 천천히 신뢰를 회복해가는 전략이죠. 두 번째는 예능 프로그램을 통한 복귀예요. 드라마보다는 부담이 적고 자신의 매력을 어필하기에도 좋거든요. 세 번째는 해외 진출을 통한 우회 복귀예요. 중국 내에서 어려우면 해외에서 활동하다가 다시 돌아오는 방법이죠. 업계 전문가들의 예측은 대체로 비관적이에요. 한 연예계 전문 기자는 자우루스의 완전한 복귀는 최소 2-3년은 걸릴 것 같다 고 전망했어요. 또 다른 전문가는 복귀하더라도 예전만큼의 위상을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모든 전문가들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고 말하는 점은 희망적이에요. 자우루스 사건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이 많아요. 첫 번째는 연예계에서 신뢰와 프로페셔널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라는 점이에요.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기본적인 직업 의식이 없으면 성공하기 어려워요. 두 번째는 한 번의 실수가 전체 커리어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점이에요. 특히 중국처럼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는 더욱 그래요. 이 사건은 중국 연예계의 냉혹한 현실을 보여주기도 해요.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매우 까다로운 규칙들이 있고 이를 어기면 가차없이 배제되는 시스템이에요. 특히 소프트 블랙리스트 같은 시스템은 공정하지 못한 면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업계의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도 하고 있어요. 과연 자우루스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연예계로 복귀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쉽지 않아 보여요. 하지만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그녀가 정말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적절한 기회를 만날 수 있다면 복귀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예전만큼의 위상을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자우루스의 팬분들에게는 너무 조급해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진정한 복귀는 시간이 필요해요. 성급하게 여론을 조작하려고 하거나 무리한 요구를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자우루스의 상황을 어떻게 보시나요? 그녀가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이미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중국 연예계의 뒷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